회계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입니다. 제9편 회계부정으로 시작한 21세기. 그 중에서 제4화 무형자산 프리마돈나이지만 애물단지, 양면성을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다시사와 시작하겠습니다. 약강받는 기업의 시가총액.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다 굉장한 기업들이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3.8T 달러. T가 얼마냐면요, 조란 뜻이에요. 이거 원을 잘못 썼네요. 3.8조 달러. 전부 다 3조 달러에 가깝죠. 순자산과의 괴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괴리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AA, 반도체 독점, 애플은 브랜드랑 생태계가 대단하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메타는 어떻게 돼? 플랫폼 이런 것들이죠. 메타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시가총액 많이 들어보시죠? 주식시장의 시장가치 총액은 영어로는 마켓 캡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 회계 순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영어로는 북밸류라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겁니다. 마켓 캡은요, 영어로는 스톡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의 약자고요. 북밸류는 어카운팅 북밸류의 약자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시가총액은요,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미래, 수익 창출 능력, 성장성 브랜드. 그 대신 회계 순자산이란 건 과거에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한 회계 장부상의 가치입니다. 과거에 얼마를 벌어서 다 모여갖고 얼마가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괴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형의 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회계장부에 거의 안 잡혀요. 또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가치가 기업수록 커진다. AI 기업,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래의 기대 가치가 핵심이 되죠. 기업이 가진 무형의 자산이 뭐가 있는가? 애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랜드, 생태계, 메타는 사용자 기반, 구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역량이라는데 이건 아마 도요타 같은 데죠.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마존. 여기 도요타 나오네요. 생산 방식, 애플, 앱스토어 이렇게 됩니다. 무형자산을 분류해보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제일 오래된 겁니다. 법이 보호해주는 거죠.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신지적재산권, 알고리즘 같은 건데 기술로 보호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자본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인텔렉추얼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브랜드 같은 겁니다. 조직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처럼 전부 법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허 같은 거 반도체 공정, 브랜드도 애플의 로고 이런 것들이죠. 신지적재산권은요, 디지털 경제에서 등장한 겁니다. 데이터, 자산, 알고리즘, 플랫폼 구조, 소프트웨어, 코드, UX, UI 이런 것들이 신지적재산권이라고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개념, 지적자본이라는 건 뭐냐?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인적자본은 기술력, 리더십, 구조자본은 조직, 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기업 문화, 관계자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브랜드, 고객 충성도, 공급망 이런 것들입니다. 회계라는 거는 무형의 자산을 홀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무형자산, 무형의 자산이 아닙니다. 회계에서 정식 개정 명칭입니다.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은 무형의 자산, intangible capital과는 다르다. 비슷한다지만 다른 개념이다. 한번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무형의 자산, 아까 분류를 이렇게 했죠.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적자본 이렇게 했는데요.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과 신지적재산권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회계적으로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 반면 지적자본은 대부분 회계적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되느냐? 이런 조건입니다. 엄격한 조건은. 회계적인 용어라서 그냥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무형자산의 조건은 뭐냐? 외부에서 구매한 거는 가격이 존재하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그 반면에 내부에서 개발한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액수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비용으로 떨게 합니다.
외부에서 구매한 거는 자산으로 되고 내부에서 개발한 거는 비용화시킨다. 그래서 결국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해야지만 회계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 이 이유는 뭐냐? 과대계상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형자산을 넣는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ERP 소프트웨어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ERP라는 건 기업마다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외부에서 사왔다. 무형자산을 기록할 수 있다. 어디에? 재무상태표 BS에.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이 됐으니까 이걸 수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화시킨다. 그런데 내부 개발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 개발할 때 사람이 이제 인건비가 발생할 거고 전산비가 또 들 거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전산비 얼마, 급여 얼마 이렇게 해서 떨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당해년도의 순이익을 줄이게 됩니다. 무형자산이 되면 당해년도의 순이익을 줄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줄입니다. 감가상각이란 걸로. 여기서 BS라는 거는 밸런스 시트의 약자고요. IS는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대차대표,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여부는 간단히 해서 구매, 인수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입니다. 그런데 브랜드 사내 개발, 신기술 탐색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끝나버립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02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요. 연결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자산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형자산 어디에요? 자산 항목 내에 비유동자산에 무형자산이 있죠. 얼마입니까? 이게 이제 100만이니까 얘가 10억, 그 다음에 이거 조네요. 23조 원 정도가 무형자산으로 기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석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렇게 무형자산 및 영업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무형자산 이렇게 돼 있고 개발비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0원으로 돼 있네요. 이거 대단하네. 영업권은요. 총 22조 중에서 4조는 산업재산권, 우리 아는 지식재산권이란 거죠. 그리고 회원권, 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요. 그 외에 큰 항목이 영업권이란 게 큰 항목이 있습니다. 6조 정도가 영업권이네요. 개발비와 영업권이란 특수한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D 지출이 있으면 개발비가 나타납니다. 개발비라는 건 비용이 아닙니다. 이건 자산 항목입니다.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엔지니어링 단계 중에서 연구 단계에 들어간 지출, 개발 단계에 들어간 지출 무조건 비용입니다. 엔지니어링 단계에 들어간 거와 개발 단계의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은 이것이 무형자산으로 BS, 밸런스시트로 합니다. 연구 단계, 개발 단계에 나온 건 무조건 비용이다. 이게 뜻이 뭐냐? 급여, 연구동, 감가상각비, 출장비, 시작비 등등으로 그냥 비용을 해서 손익계산서로 가서 이익을 줄입니다. 그 반면에 엔지니어링 단계나 개발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면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무형자산으로. 비록 B라는 소리가 나도요.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산입니다.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 보면요. 연구개발활동 주석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총 35조의 연구개발 비용 지출 중에서 자산화된 거는 0원입니다. 그리고 다 뭐예요? 연구개발비라는 비용으로 다 떨었습니다. 34조를.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는 R&D 지출은 어마어마하죠. 약 35조를 갖다가 연구개발에 쓰죠. 그런데 무형자산으로 만든 거는 0원입니다. 왜 그래요?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게 무형자산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단기순이익이 34조니까 만약에 이 돈 35조를 자산화시켰으면 아마 단기순이익은 34조가 아니라 40조, 50조가 됐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전략상 다 비용으로 떠는 겁니다. 영업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업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에서 만들어낸 것 자체 창출한 영업권, 장사 잘하면 영업권이 생기죠.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언제 생기냐? 기업 인수 시에만 나타납니다. 인수 가격이 피인수 기업의 순자산 공룡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영업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회사를 순자산보다 비싸게 샀을 경우 이 M&A 프리미엄이 영업권이라는 걸로 따라 붙습니다. 굿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보면요. 이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얼마에 사느냐? 1,00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피인수기업의 자산은 800억, 부채는 200억이에요. 그러면 순자산은 얼마예요? 순자산 공정가치는 600억이죠. 600억밖에 안 되는 걸 1,000억 줬으니까 400억이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경영진이 과거 M&A를 했던 의사결정의 기록입니다. 영업권이 많다. 인수를 많이 했다.
남의 기업을 많이 샀다. 영어권은 그런 겁니다. 무형자산이란 건 회계의 골칫거리인데요. 왜 골칫거리냐? 옛날엔 그렇게 골칫거리가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제조업 시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재 지식재산, 브랜드, 소프트웨어가 기업가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이후부터 무형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R&D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R&D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은 자산화시키고 그 외에는 비용으로 떨게 1달러를 jes습니다. 회계 기준에서. 아직 논의 중인 건 플랫폼의 무형자산입니다. 아까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의 네트워크, 알고리즘. 그러면 플랫폼 기업, 예를 들어서 메타 같은 기업 가치가 얼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회계는 못 알아낸다 그랬죠. 이럴 때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9-5화 플랫폼 기업과 회계 공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